자상한 남편과 유쾌한 아이 덕분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서 씨. 하지만 최근 서 씨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친해도 너무 친한 남편과 여동생 때문인데요. 서 씨의 여동생은 서 씨와 1살 터울이지만 서로 성향이 매우 달라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서 씨의 남편과 서 씨의 여동생은 하나부터 10까지 찰떡궁합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남편과 여동생이 잘 지내는 걸 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선을 넘는 여동생과 남편의 관계가 거슬린다는 서 씨. 친구들에게 말해봤자 이상한 눈초리만 보낼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서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지금 오늘 이 사연은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 올라온 사연입니다. 내용인지라 상당히 지금 격한 반응을 낳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내용을 일부 각색을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러니까 이제 형부와 처제 얼마나 친하길래? 일단 이 남편이랑 여동생은 4살 차이였는데요. 일단 서 씨가 둘을 소개할 때부터 죽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유행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서 씨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편인데 이 둘은 그걸 쓰면서 대화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또 이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게임에 관심이 없는데 동생이랑 남편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즐거워했다고도 하고요. 사실 이 여동생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동생의 남자친구는 이런 대화하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이 앞으로 이런 얘기는 형부랑 하면 되겠다면서 서로 신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생에게 그 언니가 이제 여동생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형부 처제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 결혼 전이더라도 서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뭐 어떤 경우는 막 언니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는데 훨씬 그거보다 낫죠. 그러니까요. 낫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만나는데 밥도 같이 먹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3사람이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여동생이 끼기도 하고 급기야는 지금 이 기념일 같은데 그때도 처제 당연히 불러야지 하면서 이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3명이 같이 기념일을 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서 씨 입장에서는 이거 내 좀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속 좁아 보일 것 같아서 좀 그렇죠. 그래서 얘기는 못 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꼴보기 싫네 이렇게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는 남편 그 가운데 껴 있는 남편이 적절히 이렇게 좀 선을 지켜가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둘만의 기념일에는 둘이 보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인과 남편 일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는 건 저는 불편해요. 저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롯한 추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처제잖아요. 처제가 이제 형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일만 있으면 형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처제가 형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형부라고 불러야죠. 형부라고 불러야 되는데 호칭이 조금 달라요. 오빠라는 호칭을 쓴다는 겁니다. 사실 오빠라는 호칭이 친오빠한테 아니고 그게 형부한테 오빠라고 호칭을 쓴다는 거는 분명히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대화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파에도 나오지만 오빠 뭐해? 나 회사에서 그리고 밑에 빠빠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내 동생이 과연 이런 행동하는 걸 과연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있을까? 분명히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제가 봐도 언니가 감정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칭. 그러니까 그 팀장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한 동네에서 같이 봐왔던 원래 오빠로 알다가 이제 언니랑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오빠 오케이. 그래도 오빠라고 부르진 않죠. 아니, 형부라고 물론 이제 부르는 뭐 식이죠.
자리나 이런 상황을 봐서는 형부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봐왔던 사이라면은 뭐 그럴 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 좀 심했는데 또 이뿐만 아닙니다. 이 여성이 이제 고민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그러면은 자기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언니라든지 엄마 부모한테 하질 않고 형부한테 다 털어놓고 심의 상담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밀 얘기까지도 형부랑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보다 남편을 더 많이 알고 둘이서 뭔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참 그런 상황인데 2월 14일 날 문제가 터집니다. 2월 14일이 뭔지 아시죠? 무슨 데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인데 그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끼리 가장 기다리고 또 남성분이 선물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지나면 왜 이 사건이 터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이 터지나요? 예. 네, 이 여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하겠다면서 이 초콜릿이랑 속옷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 씨 남편한테도 똑같은 속옷이랑 초콜릿을 선물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서 씨를 불러서 이것 좀 형부한테 전달해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따로 서 씨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줄 것 있다면서 불러내서 이 속옷을 선물했다는 건데요. 남편은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아와서 서 씨한테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화장대에 모르는 속옷이 있길래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거 처제가 선물해줬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상했는데 서 씨가 기분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또 주변에서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서 오히려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날도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이거는 조금 그렇죠. 예. 뭐 관계성 뭐 약간 호칭이라든지 그걸 하는 행동들도 문제지만 설사 그런 행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물 중에 이제 가장 좀 조심스러운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속옷 같은 거거든요. 글쎄요, 저도 이제 처형이 있어요. 전 처제는 없지만 예.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선물을 당연히 주지도 않죠. 선물 안 주세요? 돈 뭐 그런 게 그렇게 줄 수는 있어도 그걸 굳이 이렇게 뭐 팬티나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속옷이야 뭐 논외로 치더라도 하더라도 아주 그냥 그 격식 갖춘 그런 어떤 선물이 이건 가능하더라도 이거는 오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를 다 떠나서 자, 배우자가 아니고 또 부모하고 이게 아닌데 이걸 선물을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 씨,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계속 뭔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걸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속 좁은 사람으로 비칠까 봐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보는데 선을 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부인이 유아를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쳐 있을 거잖아요. 지쳐 있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그 처제와 남편이 탁탁탁탁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 씨 입장에서 물어보겠죠. 너희들 왜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영화 같이 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육아를 해서 정말 힘든데 이 사람들은 둘이 영화를 보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형태로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공포 영화 좋아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제랑 영화 취향이 맞으니까 그냥 같이 보고 온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남편의 모습 제가 봐도 좀 불편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팀장님도 이 처제가 있으신가요? 처제는 없고 처형이 있죠. 처형이 있으시구나. 뭐 처형한테 선물 어떤 거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속옷 같은 거는 사이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속옷은 논외로 치고 하기 어려워요, 사실. 예. 사실 아주 어려운 관계. 어렵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처형분하고 네.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사모님이 같이 동반하셨죠? 그렇죠. 단둘이 본 적은 없죠. 예. 네, 자, 같이 그런데 가는 이 사연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서 씨 부인이 이 고민을 털어놓는 그 계기가 발생을 하죠. 그렇습니다. 친정 행사가 있었는데 남편을 참석해가지고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웬 여자를 얻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야.
아니 이게 여동생이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이게 성인인데 성인을 업어준다는 건 황당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응? 당장 내려와 화를 쳤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실실 웃으면서 왜 그래 언니? 언니도 내 남자친구한테 업어달라고 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동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분이 아내분이 이제 주변이라든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형부가 업었을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오히려 형부를 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어린애 아닌 초등학생 이상은 처제라도 업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을 업었다? 아, 이 여성분이 고민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지금. 네. 예.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연과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뭐 괜히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는데도 제 아는 지인 중에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혼 사례도 많이 이제 접하셨잖아요. 저도 뭐 비슷한 사례가 했던지 기억이 나는데 뭐 100% 같지는 않지만 아주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뭐 친척 간의 그런 부정행위라든지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례 중에 재판상 이혼 사례 중에는 부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뭐 이건 아직 그런 단계가 갔는지 그렇죠.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나보다 남편과 더 가까운 것 같은 이 여동생, 심지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실제 사연자분도 그런 고민을 토로를 하셨거든요. 일단은 뭐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혼 사유 부분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학대 같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 나보다 좀 더 가깝고 영화 같이 보고 스킨십하고 이런 행동들 이걸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그보다는 좀 더 나아간 어떤 증거라든지 더 나아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그 언니죠 아내하고 동생하고 아직 좀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거만 갖고 스킨십한 거, 뭐 대화하는 거, 오빠 하는 거 그리고 선물 팬티, 속옷 사준 거 이걸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뭐가 됐든 뭐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이 남편과 이 처제가 뭐가 됐든 좀 자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따끔하게 좀 한 말씀. 아내분이 그 여동생하고 남편한테 경고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옐로 카드를 확실히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동생을 빨리 시집 보내면 돼요. 빨리 서둘러 가지고 다른 데 시집 보내면 되는데 그걸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경고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 뭐 저는 지금 친정 어머니께서는 그 서 씨의 편을 들지 않고 그 남편의 편을 들고 있는데 저는 남편의 시댁이라고 하죠. 그 시댁에서 좀 따끔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댁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 며느리의 마음이 이리 아프면 지금 손주가 제대로 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따끔하게 남편에게 좀 꾸짖어 주세요.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도 정신 좀 차리시고 처제분도 제발 좀 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도. 이거 뭐 법률적 얘기는 아닌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 되게 싫다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여동생한테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이 정확하게 당신들 오빠 호칭하는 거 싫다. 그리고 영화 같이 보는 거 싫다. 그리고 없는 거 싫다. 속옷 사주는 거 싫다. 이 지금 그게 불만이 지금 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진짜 감정을 이입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둘 사이가 어떻다고 사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 선을 넘었다는 댓글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또 레드썬님은 속옷 선물한다는 건 사이즈를 안다는 건데 라고 하셨고요. 쭈쭈하니님은 입장 바꿔서 시동생이 와이프 속옷 사주는 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상하구만 하셨고 김크크님은 나도 우리 형부님 15살 때부터 봤지만 아무리 친해도 언니 몰래 말 안 하고 저러진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